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9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지난주에 있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는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어제 상당히 혼조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한국 증시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거기다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마저 6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코스피는 다시 한번 3천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증시에 호재 뉴스도 상당히 많은데 한국 증시는 악재 뉴스는 잘 반영을 받고 호재 뉴스에는 별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고, 일주일 동안 개인은 4조 원 이상 코스피를 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주 수조 원대 매도를 하면서 한국 증시를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3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3천선이 붕괴될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0.35%까지 하락했다가 장 중후반부터서는 계속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나스닥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우가 상승하면은 나스닥이 내리고, 나스닥이 상승하면 다우가 내렸는데, 어제는 다우와 나스닥 모두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3%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랬던 것이 어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1.7%를 넘었었는데 다시 한번 미국의 국채 금리는 1.6%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최근에 큰 하락폭을 보였던 테슬라 역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장 초반부터서 4.54%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장중에는 6.83%까지 상승했지만 결국 종가는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플러스 2.3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된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와 그리고 후속 기사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만약에 간첩 활동을 했다면은 테슬라는 문을 닫을 것, 그러면서 다음 달 내로 중국에 방한을 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은 어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해석은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봐도 여러분들 정말 피가 거꾸로 섰죠? We are just like TikTok. 와,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파이 짓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냥 중국에 있는 앱, 니네 틱톡이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제 유튜브 평균 시청자 연령은 만 45세에서 54세, 5년 뒤에 곧 국민연금을 타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틱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틱톡은 유튜브하고 똑같은데 짧은 유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중국 자본이 투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 럼프 형이 대통령일 때 미중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틱톡과 왓츠앱을 미국 내 사용 금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물론 럼프 형이 대통령이 안 되면서 결국에는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는 없었던 일로 되고 말았죠. 그렇다면은 일론 머스크 형이 이렇게 비유를 댔다라면은 중국인 입장에선 되게 기분이 나쁘죠. 저는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렇게 짤방만 돌아다니길래 당연히 누가 악의적으로 합성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니 진짜네요. 이거는 CNN 뉴스고 뉴스의 일면을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스닥 주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종가 고가로 갔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플러스 2.45% 상승으로 마무리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도 플러스 2.83%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테슬라는 저런 인터뷰 때문에 잘 나가던 주가가 종가는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최근에는 폭스바겐 세일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K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슈, 뉴스는 전부 다 악재성 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LG화학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7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95만원을 돌파하자마자 그 뒤로 단 한 번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계속되는 하락이 나오면서 지난번 여기 저점도 깨버리고 말았죠. 이번에는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사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일주일 넘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었고 이번에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졌는데 다음번 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죠. 70만원대까지 갈 확률도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이고 이건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배터리 이슈 때문에 18만원짜리 주가가 32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다시 18만원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특허권 침해 이슈로 인해서 지난번에 소송을 했었는데 결국 LG화학이 승리했었죠. 그런데 아직도 합의 배상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 이슈가 빨리 끝나야지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LG화학의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양측의 의견차가 아직도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폭스바겐 세일 이슈라던가 혹은 K배터리 분쟁 이슈 악재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상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주가는 상승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배터리 특허권 이슈와 전혀 상관없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마이너스 2.8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여기 55만원에서 81만원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60만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세 종목 다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 삼성 SDI를 보시면은 오늘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개인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5월 달에는 부분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코스피 200 종목은 공매도가 되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위치에서 함부로 매수를 하다가는 괜히 공매도에 휩싸여서 여러분들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길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주식시장 말고 비트코인 시장에 한 가지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가상화폐는 위험하다, 신뢰할 수 없다, 이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2021년 2월 23일에는 제닛 옐런 현재 미국 재무장관이죠.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은 규제해야 된다, 돈 세탁의 위험이 있다, 이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 깨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가격을 생각
생각해 보면은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면 어제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떨어졌고 얼마까지 반등이 나왔을까요?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코인원이나 딴 데서 보면은 약간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온 걸로 보이네요. 현재는 6,400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주에는 악재 뉴스가 되겠죠. 자, 비트코인 관련주인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6.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선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는 별로 없고,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7.97% 하락,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99% 하락.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간 종목들 추격 매수를 잘못하면 너무너무나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만약에 이 종목을 플러스 10%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8%였고, 거기다가 오늘 또 플러스 6%를 더하면 마이너스 14%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연일 상승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보시면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수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저렇게 52주 신고가 종목이나 혹은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을 아침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계좌가 금방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지수적인 상승과 반등이 나와서 지금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타이밍을 잘못 잡다가 급등한 종목을 사서 하루 만에 20% 30%도 박살날 수 있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30%로 시작했고 종가가 마이너스 30%,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도 찍을 수 있어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증시가 매우 무서웠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3조 원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물론 이거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새로운 방향의 추가 경기 부양책인데, 지난번에 했던 추가 경기 부양책은 2조 달러였죠. 이번에는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번 주 내로 투자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 이번 추가 경기 부양책의 자세한 내용은 이런 거죠. 사회기반 시설과 친환경 에너지를 투자한다. 거기다가 보육과 교육, 투자 법안을 이원한다. 최대 3조 원 달러의 예산이 투입이 될 수가 있고, 도로나 철로, 항만 시설에 공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삽을 뜨겠다 이 이야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 500 야간 선물이라던가 다우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야간 선물 중 S&P 500과 다우 야간 선물은 내리고 있었고, 어제는 미국의 경제지표도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보통 다우지수라던가 S&P 500이 내려가는데, 어제는 올라가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르더군요. 자,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거나 혹은 주식시장이 불안감에 하락하는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오르는데, 어제는 오히려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며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죠. 저런 상황이니까 아침부터서 개인들의 투심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시간의 단일가 매수 대기 물량이 무려 15만 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동차 반도체 공장에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매수 대기 물량이 4만 3천 주였는데, 전날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의 매수 대기 물량이 쌓여 있었죠. 하이닉스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수 대기 물량이 7만 6천 주 정도 쌓여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은 어제 영상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대만 지수는 어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우리는 아시아권의 상승분도 전혀 반영을 못 받았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분을 반영받을 걸로 생각하고 매수에 동참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악재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응을 나섰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일단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인권 문제로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도 거짓말과 가짜 선동을 한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중국 입국 금지를 시킨다라는 이런 제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아침부터서 유니온 같은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플러스 12.53%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플러스 6.21%로 마감이 되었어요. 시간을 보시면 맨 처음에 10시 때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2시 때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밑으로 쭉 빠졌는데,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이 나왔지만 유니온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침에 보시면은 플러스 4.43%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플러스 0.9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히토류주가 아침에 촥 오르면서 우리 지수는 그냥 촥 내려가는데 5분 천하였습니다. 플러스 0.77%.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5분밖에 버티지 못하고 그 뒤로 한 번도 빠짐없이 촥 내렸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었을 때 지수를 확인해 보셨나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는 개장하자마자 바로 박살이 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한국 증시는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됐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떡락을 하니까 한국 증시도 같이 떡락을 하더군요. 그리고 아침부터서 여러분 정치 테마주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씨하고 안철수 씨의 단일화 후보 선정이 있었는데, 안철수 씨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에서 안철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간만 보고 또 빠지는 이 모양새 역시 나네요. 그래서 안철수 씨 관련주는 오늘 모두 다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까뮤이엔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6%까지 급락이 나왔고 이렇게 하방 VI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알랩도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오고 말았는데, 저는 계속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는 만약에 그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은 그 주식은 거의 죽어버리고 다음 대선이라던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 이때까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세훈 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등이 나왔습니다.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갈 분위기였지만 상한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니죠.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을 때는 재료 소멸이겠지만 현재는 아직 박영선 씨하고 접전이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오늘 빠지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3월 4월은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는 주식 중에서 재무제표가 이상한 주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오늘 상폐된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새우글로벌입니다.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왜 상장 폐지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적자가 지속이 되거나 혹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도 아닌데 왜 상폐가 될까요? 자,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죠. 4년 전에 올린 영상, 2년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이슈가 있었고 새우글로벌은 절대 매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네요. 그때도 상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 10억도 안 나오는 회사를 왜 매매하냐, 만약에 가덕도하고 영종도 신공항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 당시도 안 됐어요. 아직까지 감사 의견이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아마 회계 장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벌점이 많이 쌓여 있어서 벌점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 여기 영상과 여기 영상에서는 중국 회사인 차이나그레이트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또 거기서 재무제표에 잘못된 점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분명히 잉여 자금이 있는데 부채가 줄어들질 않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가는 것 같은데도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재무제표만 보면은 상패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단기 순이익이 10억도 안 나오는 회사는 일단 거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테마로 이어진 회사들은 테마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약주들 보셨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침에 10.53% 뛰어났죠.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8.33%,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8%인데 제약주가 다 이랬어.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제약 아침에 플러스 10%, 종가는 마이너스 12%.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둘 다 똑같이 오늘 코다리19 관련 찌라시 뉴스를 다 띄웠어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코다리19 이상 환자 등록을 시작한다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아침에 주가를 10% 띄웠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햄스터로 동물 실험을 했는데 효력이 무려 90%다. 이런 뉴스를 띄워놓고 고점에서 전부 다 외국인이 먹튀하고 날라는데, 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6일 전에 올린 이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으로 주주총회가 열린다. 거기서 강덕영 대표이사를 재선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자, 주총을 앞두고 찌라시 뉴스를 많이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좋은 뉴스를 많이 내보내죠. 특히 대표이사 재선임이 있는 회사들은 예전 뉴스도 다시 갖다 뿌리는 경우도 많고, 찌라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제가 지난번 포스코 강판과 포스코 엠텍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설명해드렸죠. 2주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35조의 대박,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뉴스일까요? 리튬 호스로 인해서 35조 잭팟이 터졌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인수한 리튬 염호가 가치가 35조 원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리튬 염호를 생산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실제 생산되는 시기는 2023년도고, 또 그 당시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공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공장조차 건설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뻥튀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회사에서는 왜 이런 자료를 뿌리는 걸까요? 자, 35조 원이라고 밝힌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가치 뉴스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도 나왔고 옛날에 나온 뉴스예요. 근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장 연임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실제로도 이 아저씨는 결국 연임이 되셨습니다. 저렇게 뉴스를 띄워놓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주총회를 해도 다들 아싸 좋구나 하면서 연임에 찬성을 했죠. 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3월 26일입니다. 정기주주 총회가 있고, 안건인 현재 회장인 강덕영 씨를 재선임하느냐 마느냐, 저런 안건이 있는데 저 안건을 위해서 일부러 이 시기에 뉴스를 뿌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3월달 중으로 임상 1상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5월 중으로 식약처에다가 승인을 제출받을 예정? 아니,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임상에 돌입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아직도 임상에 돌입을 안 했어요. 신풍도 그렇고 요즘 제약주가 갑자기 일주일 연속으로 막 조금씩 올라가면서 오늘 결국 폭발을 했는데,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10만 원을 넘어갔고 12만 원을 돌파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죠. 평소 때는 안 따라 들어가다가 이거 가네 하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 붙습니다. 요즘에는 비트코인 갤러리에 이런 만화도 올라오잖아요. 요즘 시장이 너무 과열됐어요. 이럴 땐 현금을 보유하고 늘리고 시장이 안정되길 기다려야 돼. 다른 침팬치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지만 본인은 가만히 있어. 근데 주가가 고공행진. 여기서도 또 올라가니까 결국 본인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마지막에는 떡락을 맞이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만화가 있는데, 비트코인 말고 주식 버전도 있죠. 이렇게 10% 올랐을 때 왜 이렇게 오르지? 이거 내리겠지. 내리는 거 보고 아이고 사람들 저 고점에서 다 물렸겠구만 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또 상한가 가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또 50% 올라가. 너무 올랐네. 플러스 80% 오르는데 에라 모르겠다 사자 하고 딱 사. 근데 그때부터 계속 내립니다. 근데 내리다가 잠깐 오르니까 역시 개미털기였군, 손절한 흑우 없지 하면서 좋아하다가 다시 본절가 왔을 때 역시 개미털기였구나.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시 마이너스 15% 내리면서 이제부턴 쫄리기 시작하죠.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손절하긴 좀 그래. 근데 반등 나오다가 갑자기 또 급락 나와. 그리고 하한가 또 가고 결국엔 마이너스 50%. 결국에는 못 버티고 매도하니까 그 뒤로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 이게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만원 돌파로 계속 봐도 6만원에서 계속 밀리니까 6만원 돌파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어때요? 시작부터서 6만원 돌파하고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빠지면 사야지 했는데 갑자기 위로 휙 올라가 버리면은 아까 개구리처럼 고점에서 시장가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매수했으면 오늘 마이너스 22%.
K사인도 보세요. 2주 동안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다 뺐어. 이게 정말 허무합니다. 찔끔 올라서 이런 데서 고점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고 다 빼버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어제 얘기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 2분 남겨놓고 갑자기 급등시키면서 1,900원 근처까지 올려놓고 시간에서 빼고 오늘 마이너스 7.05% 빠지면서 어제 고점에서 물렸으면 오늘 손실이 몇 프로입니까? 아주아이비 투자도 어제 종가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시켜놓고 오늘 아침에 시작부터서 2% 띄워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9.85%. 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오늘 다 던져버렸죠. 오늘은 너무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솔직히 좀 질리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제 본절만 오면 나가려고 합니다.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1%를 찍어버렸을 경우에는 내가 다시 플러스 1%만 먹으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에 본절이 와도 이런 분들은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떨구기 위해서 횡보 내지 하락을 계속하면서 질리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쫙 더 빼서 결국 손절하게 만들어요. 아니면은 이런 데서 올리다가 확 빠져도 그 다음에 찔끔 올려가지고 지치게 만든 다음에 여기 본절까지 탁 터치를 해. 그럼 여기서 개인분들 질려서 나가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지수적으로 너무 애매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코스피 3000이 깨지니까 반등이 나왔어. 여기서도 코스피 3000이 깨지니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도 깨지니까 반등이 나오고. 그럼 이번에 깨지면은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더 깨져서 이제 2900을 갈까요? 이런 자리에서는 인버스도 못 때려요. 왜냐하면 3천선 깨지려고 하면 개인분들이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3천선 깨지겠구나 하고 인버스 베팅하면 갑자기 여기서 픽 반등 나와가지고 손실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나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뉴스 뜨는 종목은 거의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뉴스를 이 시기에 뿌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매매를 자주 하는 종목 3개가 한온시스템, 만도, KH바텍, 그리고 테스, 그리고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인데, 만도 보세요. 만도 조용하게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폭스바겐 찌라시를 뉴스를 띄우니까 이 종목이 가질 못해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을 때 뉴스가 없으면은 조용히 그냥 찔끔찔끔이라도 올라가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뉴스를 띄워놓는 순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3.92% 하락,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 종목을 지난번에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얘가 한 번 빠지면 진짜 일주일 동안 빠지거든요. 계속 빠져 이거. 근데 올라갈 때도 찔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느린데, 이 종목은 이렇게 밑에서 빠졌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잡으려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물리셨다라는 거. 오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보시면 음봉입니다. 매매할 타점은 없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쫙 올라갔다가 바로 쭉 빠지는데, 11시 반 매매고 나발이고 11시 반이면 이 정도인데, 여기에선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지수 자체가 나락을 가고 있는데 11시 반 매매는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했는데 마이너스 1%야. 손을 놓고 잠시 심호흡을 하고 쉬는 게 좋고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KH바텍은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아침에는 2.03% 상승이 나왔거든요. 딱 15분 동안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데 10시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잡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동시 호가라서 이렇게 호가가 촘촘하지만, 자, 여길 보세요. 자, 1시 1분, 2분, 3분, 4분, 5분, 7분. 거의 10분 내 거래량이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실제로 매수해도 거의 팔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큰 돈으로도 매도 못해요. KH바텍 말고 폴더블폰 관련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오늘 10시 5분까지 뿅 하고 올려놓더니 다 빼버렸습니다. 와, 오늘은 그냥 들어가면 다 물리고 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어요. 물론 윤석열 씨 관련주인 해인이라던가 승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지만, 이 종목 보세요. 동시호가 때 상한가 갔습니다. 동시호가 직전에 상한가 못만 종목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매도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새우글로벌만 보셔도 재무제표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매출이 있어도 단기 순이익이 거의 나오지 않고, 저는 성향이 정치 테마주는 거의 건드리질 않아가지고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가구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오르기는 올랐지만 보시면은 윗꼬리가 심하게 나왔죠. 22.62%까지 오르고 5.45로 마무리가 됐고, 한국가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6.58%, 한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쭉 내려오는데, 와, 가구주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쐈을 때도 물리신 분들은 아직 탈출을 못했잖아요. 이게 지금 장이 어렵다고 해서 테마주 들어가서 이거 잠깐 먹어야지 들어가면은 꼭대기 근처에서 물려가지고 일주일 넘게 고생하다가 그냥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손실이 너무 커지거든요. 아니, 오늘은 여러분 하락폭이 너무 커요. 30%대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3종목, 아니 4종목에다가 10%대 빠진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 빠지신 분이 많을 거예요. 콜라처럼. 왜냐하면은 찔끔찔끔 일주일 2주일 동안 올랐던 게 하루 이틀 만에 다 빠졌고, 이런 거 일주일 동안 올랐던 게 하루 만에 다 빠졌는데 지난 저점보다 더 빠졌어. 미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일 반등이 크게 나와서 개인분들이 약 손절 혹은 익절로 나가고 지수가 차츰차츰 우상향으로 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지난번처럼 요렇게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잠깐 꺾이고 찌질 하다가 막 목요일 금요일날 축축축축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랩지노믹스라던가 시젠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 기존에 많이 내리고 있던 애들이 오늘 올랐고, 기존에 오르고 있던 애들은 거의 다 빠지는 모양이 나왔죠. 저는 혹시나 했습니다. 호텔 신라라던가 카지노, 레저, 스포츠 이런 종목이 그동안 많이 안 갔으니까 오늘 가나 안 가나 가나 초콜릿처럼 자세히 지켜봤는데, 호텔 신라 오늘 마이너스 0.23% 하락, 거기다가 고점을 돌파할까 말까 딱 보여주고 빼버리더군요. 9만원대 터치해서 여기서 뿅 올라가면은 그 다음엔 좀 좋을 것 같은데 9만원을 항상 터치하려고 하다가 빠져버리니까 김이 좀 빠지고, 강원랜드라던가 경기 회복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안 가더군요. 이런 날에 가야 되는데 이런 날에 가야 되는 주식이 별로 안 가고 오히려 휠라홀딩스 이런 종목이 가더군요. 하지만 휠라홀딩스 보시면 위에 호가창이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밑에는 너무 얇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0만원으로는 여기다 던질 수 있어. 근데 1,00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던지기가 힘들어. 여기 만주, 장중에는 없어요. 보세요. 장중에 보시면 만주 이렇게 받쳐주는 물량이 없죠. 오늘 아침에는 코스피에 이런 종목들도 다 기세가 좋아 보였는데 종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답답했고, 미국 증시가 가도 안 움직이고 중국 증시가 가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좀 답답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번 위로 팡 쏘게 해줬으면은 정말 좋을 텐데, 여기서 밀리면은 정말 더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주식 100%가 되면은 진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100%는 말고 어느 정도 자산 분배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까지 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내리면 비트코인으로 간다. 비트코인도 같이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환율이 지금 113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니까 환율도 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조 1,000억을 사가지고 여기 좀 좋아 보이는데 싶었는데 그 뒤로 계속 팔더니 지금 얼마를 팔았죠? 2조 원 이상 팔아서 여기서 샀던 물량 지금 다 던졌어요. 그리고 3월 30일까지 실적 발표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마감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이 늦거나 혹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 안 한 회사들은 실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분명히 실적이 안 좋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늦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캥기는 애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캥거루라고 하죠. 이 캥거루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유튜브에서 캥거루 싸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영상이 나오니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치 테마주의 리스크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씨도 몇 달 전에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했지만 결국 단일화 후보 작업으로 인해서 본인은 또 출마하지 않고 철수했죠. 이렇게 되면 관련주들은 더 이상 상승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되는 하락이 지속됩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이 돼도 내리고 후보가 사퇴해도 내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전에 나오는 찌라시 뉴스를 조심하세요. 포스코 대표이사도 임기 연장을 위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찌라시 뉴스를 재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임기 연장에 성공을 했죠. 주주총회전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마구잡이로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 자체는 그렇게 신빙성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뻥튀기처럼 부풀어진 뉴스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마니마니님, 우정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정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